(2022년 9월 26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는 것으로 방역 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즐기던 윷놀이가 국가무형 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편을 나누어 윷가락 4개를 던지고 윷판에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놀이인 윷놀이를 국가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에 예고했습니다. 윷놀이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주로 즐기는 놀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주에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입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는 오는 28일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9월 26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27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27일에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초기에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가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을 이날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은 가족을 통해 대리 예약하거나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개량 백신 접종은 고위험군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 일본 무이자 여행 및 입국자 수 제한 해제에 맞춰 다음 달 30일부터 일본 주요 노선을 대대적으로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나리타는 주 10회에서 12회로, 인천에서 오사카는 주 7회에서 10회로, 인천에서 후쿠오카는 주 3회에서 7회로, 인천에서 나고야는 주 2회에서 3회로 각각 증편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양국 수도로 접근성이 우수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육박하는 김포에서 하네다 노선도 증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증편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일본 노선 운항률을 코로나19 이전의 4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입니다. 오는 29일에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비무장지대인 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에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서울 방문 기간 비무장지대인 DMZ를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이 해리스 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9월 27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9월 28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투호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 완전체로 치른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머리로 결승골을 터뜨린 주장 손흥민을 앞세워 아프리카 강호 카메룬을 눌렀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카메룬과 치른 친선 경기에서 전반 35분 손흥민의 헤딩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와 2대2로 비겼던 한국 대표팀은 9월 두 차례 A매치를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현지 시간 27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 벨리의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28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9월 28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29일 뉴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 조정됩니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영국의 감세 후폭풍까지 겹쳐 휘청거리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국 중앙은행의 수습체계 진정 기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48.75포인트 오른 29,683.7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71.75포인트 상승한 3,719.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13포인트 급등한 1151.64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됩니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9월 29일 뉴스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네, 9월 마지막 날 30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 국채지수인 WGBI의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이르면 내년 9월에는 최종 편입이 가능합니다.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현지 시간 29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FTSE 러셀은 한국 당국이 시장 구조와 한국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의무도 해제됩니다. 이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화이팅! 10월부터 전기 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0원 넘게 오릅니다. 한국전력은 내달부터 전기 요금을 조정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에 밝혔습니다. 한전은 연료 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 신호 제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 요금을 1kW당 2.5원 인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발표돼 내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인 1kW당 4.9원까지 더하면 결국 내달부터 인상되는 전기 요금은 1kW당 7.4원에 달합니다. 네, 9월 30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하세요. 곰살 굳은 남자입니다. 이번 주도 뉴스 리딩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부서원분들이 다 퇴근을 하시면 저 혼자 남아서 뉴스 기사를 대본으로 만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나름 바쁜 날이었는데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대문 사진도 그렇고 프로필 사진도 그렇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고 투표를 진행해서 고른 프로필 사진입니다. 대문 사진은 제가 사진을 찍은 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인트로 영상도 짧게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늘 고민이 있는데요. 이번 주는 목소리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발성입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성을 내는 게 더욱 중요한데,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나름대로 발성을 낸다고는 하지만 발성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발성이 정말 마음에 들고 어떤 날은 발성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마음이 들 때의 방법을 그 다음 날에 또 사용하다 보면 마음이 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래도 노력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미세한 차이도 가장 큰 차이처럼 느껴져서, 제가 운동을 오늘도 가야 되는데요. 지금 6시 35분이라서 빨리 준비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최형훈 직원입니다. 내일 봬요.